2024년 3월 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3월달 증시는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29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점검해 볼 거고요. 내일이 됐든 아니면 이제 금요일 날 3월 1일 3일절을 맞아서 오늘 증시도 열리지 않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시간이 좀 주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릴렉스하게 그래서 내일 토요일 방송이 될지 일요일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월달 주요 포인트들도 좀 짚어보면서 다음 달 증시 전망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준비하면서 어제 해드린 이야기와 뭐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달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긴장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쉬기보다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될 수 있지만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3일절이죠. 행운이를 보낸 지 이제 월수로 5개월째 접어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좀 괜찮아지겠지. 뭐 물론 괜찮아지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의욕? 뭐 어떤 뭐 활기? 이런 게 조금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글쎄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가 미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이 주식이니까 주식시장이 지루하면 미쓰리가 좀 힘들 텐데 3월달 주식시장이 버라이어티하게 돌아간다면 제가 주식시장에 조금 더 세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3월달 주식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의 어떤 상실의 슬픔 어떤 그 우울함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2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S&P 500이 0.52, 그리고 나스닥이 0.90% 상승을 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어제 방송과 그렇게 뭐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지금 증시가 계속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짜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니 경제 지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을 만들어?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걸 보고 갑자기 상승 전환을 하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 뭐 기준선 30만 건은 한참 남았습니다만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여튼 요상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이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조만간 총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확실히 글쎄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오직 경제만 봤을 때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두더라도 그냥 미국 정치 뭐 트럼프라든지 뭐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때만 좀 신경을 썼었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이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죠. 총선 전까지 이제 잘 터지지 않게 잘 누르는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꽤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고요. 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1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죠. 자, 경제 지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 지난달에 발표한 12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니까 어찌 보면 꽤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뭐 수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0.1이 0.4로 바뀌었으니까 4배 증가됐습니다.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고요. 다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1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12월에는 2.9%,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한 모습,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가격 지수 1월달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12월에는 0.1% 증가했어요 라고 하니까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12월 대비 1월 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3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것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처럼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월 달에는 2.6% 증가했다고 했는데 2.4%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죠. 되게 재밌는 사실은 물론 전년 동월 대비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감소한 거, 둔화된 거는 뭐 좋은 모습이지만 전월 대비 비교했을 때 꽤 가파른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야, 예상치에 모두 부합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1월 달은 12월 달 대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를까?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1월 달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연초에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분위기가 소비 중심에서 상품, 그러니까 소비 중심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굉장히 정말 똥꼬발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월 달 근원, 아까 가격 지수 알아봤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요, 월간 상승폭을 확대해서 6개월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2.5%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준 목표치는 2%였는데 연준 목표치보다 높았어요. 자, 그리고 뭐 개인 소득도 좀 증가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좀 관심 있게 집중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개인 저축률이었습니다. 개인 저축률이 12월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3.8% 개인 저축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023년 6월에 비해 1%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12월에 비해 약간 저축을 늘리긴 했는데 6월에 비해서는 작년 6월에 비해서는 저축률이 줄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연말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뭐 지출도 좀 생기고 그럴 수 있다면 물론 1월 달도 지출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뭐 금연을 할 거야.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내가 올해는 뭐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라는 어떤 그 목표라는 걸 정하는 때가 1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월 달부터 한번 적금을 한번 들어볼까? 저축을 한번 해볼까? 이런 그 목표라는 걸 세웁니다. 저는 그래서 1월 달 저축률이 12월에 비해 약간 높은 상태로 발표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6월에 비해 저축률이 하락했다. 작년 6월에 비해서만 저축률이 하락했을까요? 아마 저축률이 하락한 것에 대한 건 이유가 있겠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저축도 해야 되지만 빚도 갚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고 어쨌든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예전보다는 좀 돈이 여유롭지 못하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좀 보면은요. 전주 대비 13,000명 증가해서 21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로 진행을 하다가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3,000건이 증가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라고 불리우는 그 경제 지표는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차피 미국은 주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회사를 잃어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뭐 한 번 정도 받는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꾸준히 2주 이상, 최소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2주 이상 나 계속 실업수당 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지금 얼만큼 늘었냐?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섰어요. 웃기잖아요. 아니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미쓰리는 계속 그동안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쓰리의 표현 방법은 뭐였냐면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경제 지표의 모는 종이들을 쭉 이렇게 합쳐보면 길게는 한 15개월에서 16개월, 짧게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정점을 딱 찍고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지표들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될 때마다 아니야 우리 미국 경제 좋아 라고 내세웠던 경제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초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10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부진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남은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함으로써 시장은 니네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어봐.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니네가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르겠네 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11월 달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금리 더 이상 못 올리는 것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 12월 달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냐면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시킨, 너무 강력하게 반영시킨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약간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 지표가 살짝 반등한다든가, 반면에 서비스업 PMI 지표는 살짝 둔화된다든가,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뉴욕 뭐 이런 제조업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 뭐 47, 뭐 32, 16 이랬던 애들이 낙폭을 줄이던가 아니면 살짝 반등을 하든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거의 큰 폭으로 둔화된 반면 또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되게 좋게 나오고, 그 과정에서 예전의 경제 지표가 막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쓰리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은 우리 고용이 좋아요라고 막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용조차도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 지표를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가 됐고, 세부 내역을 봤을 때 2주 연속 주간 신규, 그러니까 실업상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상승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반면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분명히 큰 폭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건 맞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좀 둔화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상치에 부합했네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요,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 남편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꼬라지 보아하니까 왠지 모르게 얼마 전부터 하는 짓이 좀 수상해. 왠지 딴 년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내 입으로 야 이씨 너 바람 피냐? 뭐 딴 년 만나냐? 뭐 이렇게 하기는 싫은데 자꾸만 어떤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면서 내 남편 놈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그래 저 새끼 저거 바람 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 놈이랑 둘이 이제 밥을 먹다가 뭐 우리 술 한잔 할까? 술 마시다가 남편 놈이 솔직하게 그래 나 요즘에 딴 여자 만나. 그러면 그래 예상치에 부합했네. 그래 딴 년 만났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비율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어떤 경제 상태, 그리고 이 경제 지표들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뭐로 비유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은데, 바람 필 거라고 확신했는데 정말 상대방 입에서 바람 폈어 라고 얘기 나오면 그래 예상에 부합했네, 이게 되냐고요. 용서가 되냐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비유가 필요 없는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안도했지만 그 예상치는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을 때마다 고용이 좋아요 했는데 이제는 부진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증시가 상승 전환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지 않고 있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이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여하튼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경제 상황에 강한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시대에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64.3%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미국의 대선, 대한민국 총선, 뭔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미국, 뭔가 계속 보여주지 않는 한국. 이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무슨 짓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작년에요. 10월인가요? 뭐 미국이 뭐 예산이 합의가 안 되네, 뭐 셧다운이 되네 마네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얘네가 쓴 꼼수가 뭐냐면 임시 예산안을 45일인가요? 이렇게 기일을 두고 그 45일 될 쯤 돼서 또 예산안이 불안해지니까 이걸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월 29일 날 만기로 나눴고 또 하나는 3월 중순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 그 구성 요인을 쪼개놓은 거예요. 예산 구성을 쪼개놨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9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거 29일인데 또 이거 또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셧다운 우려감이 커졌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에 이 예산안 구성 내용을 두 개로 쪼개는 바람에 2월 29일 날 만약에 이게 뭐 안 되더라도 무슨 소리야 나머지는 아직 만기 남았어 예산 만기 3월 달 중순이야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예산안을 쪼개버리는 바람에 지금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히 이번에 미국이요. 기존 임시 예산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하나는 2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2월 29일짜리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분을 3월 8일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3월 8일 시한이었던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 6개 부분을 3월 22일까지로 또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8일 되면 또 그때 되면 또 연기하려고 하겠죠. 3월 8일 돼서 이거 예산안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미국 셧다운 안 돼. 나머지는 3월 22일이 만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러는 이유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5일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좀 냉정하게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그게 악재든 호재든 하여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어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해 드렸던 것처럼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일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남은 시간 좀 준비를 해서 3월달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전망들 잘 챙겨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봄이니까 저도 좀 무거운 마음 좀 우울한 마음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노력하기 위해서 변동성 확대될 것 같은 주식시장에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쓰리와 함께 목계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주식시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